최수진 팀장이 마치 가을 시나몬 향으로 인사팀 전체의 냄새를 덮으려는 듯 공업용 수준의 강력한 향초를 들고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창문도 없는 구석진 방, 말라비틀어진 화분 2개와 나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듯 웅웅거리는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반찬통에 담아온 참치 샐러드와 통밀 크래커, 그리고 사과 한쪽이 놓여 있었다. 화려할 것 없고 마늘도 안 들어갔고 냄새나는 파도 없는 그저 평범한 점심이었다. 내가 첫 입을 뜬 건 오후 12시 4분이었다.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협력업체 등록 로그에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 확인 도장을 막 찍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확성이 생명인 사람이다. 그게 내일의 전부니까. 모든 실타래를 추적하고 모든 소문을 문서화하고 연방정부 아니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의 계약 위반을 유발할 만한 그 어떤 트리거도 없도록 감시하는 것. 나는 시스템 속의 유령이었다. 하청업체 계약이 틀어져서 갑자기 내 존재가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여자. 난 그게 나쁘지 않았다. 투명 인간이라는 건 탕비실에서 억지 미소를 짓거나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투명 인간은 진짜 업무를 할 수 있다. 사과 조각을 다 먹을 때쯤 나는 이미 우리 하청업체 사슬 중 한 곳에서 누락된 송장 문제를 잡아냈다. 나는 기록을 남기고 위험 태그를 붙이고 법무팀에 메신저를 보냈다. 제목, 긴급, 국책과제 감사용 47, 시 양식 서명 대기 중.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다. 당연하지. 그 서류는 결제 대기함에서 영업일 기준 13일째 썩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우리 회사 태성솔루션은 임원들에게 부서 간 투명성에 대한 번지르르한 PPT를 발표하느라 바빴고 정작 실제 규정 준수 담당자인 나는 확인 버튼 하나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하던 대로 했다. 기록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점심을 먹었다. 조용하다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혹시 여기까지 읽고 아직 구독을 안 눌렀다면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90%가 구독을 깜빡하는데 우리 팀이 이런 막장 기업 스토리들을 계속 발굴해내는데 큰 힘이 된다. 좋아요도 좀 부탁한다. 인사팀의 공포 실화에서 살아남은 대가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아무튼 어디까지 했더라? 아, 그래. 참치 샐러드, 잊혀진 결제 서류, 그리고 파국의 시작. 나는 최수진 팀장이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 굽 높은 교정용 슬리퍼를 신고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잔뜩 폼을 잡은 자세에 페퍼민트 립글로스를 너무 많이 바른 채였다. 그녀는 마치 파티션 너머를 훔쳐보는 독수리처럼 내 자리 위로 몸을 기울였다. 여기 구내식당 아닌 거 아시죠? 나는 눈을 깜빡였다. 네? 그녀는 내 점심을 마치 전자레인지에 돌린 로드킬이라도 되는 양손가락질했다. 위생수칙 위반이에요. 우리에겐 프로토콜이 있다고요. 나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그녀를 쳐다봤다.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건데요.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연습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비위생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싶진 않네요. 소화 다 되면 인사팀으로 오세요. 소화? 내가 무슨 뱀인가? 나는 입을 닫고 반찬통 뚜껑을 닫은 뒤 그녀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예전에 운영팀장이 복도 예절 불량으로 잘릴 때 봤던 그 걸음걸이였으니까. 프린터 전선에 한 번 걸려 넘어졌던 그 남자 말이다. 인사팀 방에서는 베스 앤 바디웍스 향기와 잘못된 권위의식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서류 폴더를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다. 앞면에 내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다. 굵은 글씨체로. 최 팀장은 자리에 앉아 치마를 매만지더니 거울을 보고 연습한 게 분명한 연설을 시작했다. 사내 위생 정책의 반복적인 위반과 사내 식사 프로토콜 미준수로 인해 오늘부로 귀하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반복적인 위반이라니요? 최 팀장은 내가 지도가 필요한 멍청한 아이라도 되는 양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몇 달 동안 자리에서 식사하셨잖아요. 보고가 들어왔어요. 누구한테서요? 스테이플러랑 대화하는 회계팀 김대리한테서요? 하지만 나는 따지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는 길에 탕비실에 들렀다. 그때 그걸 봤다. 커피 머신 위, 유통기한 지난 생일 떡 옆에 붙어있는 내 사진, 사원증 사진을 흑백으로 출력한 종이였다. 누군가 그 위에 빨간 매직으로 휘갈겼었다. 해고 무단 취식, 재채용 금지. 나는 10초 동안 멍하니 그 종이를 쳐다봤다. 충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어이없음이 실소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디스토피아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현상 수배 전단 같았다. 단지 일하는 자리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팀 문화라는 그놈의 반짝이는 거칠애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는 걸어나갔다. 모니터 옆 선인장도 챙기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 하나를 내 개인 계정으로 전달했다. 제목 미해결 위험 메모 국책과제 의존성 첨부 파일 라우팅 체인 양식 47시 미서명건 태성솔루션의 누구도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 서명되지 않은 서류 한 장이 회사 전체의 자금줄을 찢어발기기 직전이었다. 샌드위치 하나 때문에 해고당한 그 여자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6개의 연방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계약에 등록된 지정감독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계약 위반 상태가 되었다. 최 팀장은 마치 중학교 급식실에서 무시당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구내식당 발언이 있은 지 45분 만에 나는 소방훈련 같은 요란함과 함께 인사팀으로 호출되었다. 내가 그 수동 공격적인 협박을 처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비서가 보낸 사내 메신저 알림이 떴다. 제목, 즉시 인사팀 면담 요망 업무 공간 위생 우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진실성이다 라고 적힌 동기부여 포스터가 붙은 베이지색 복도를 걸어갔다. 키보드 입력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이 건물에서 참으로 웃기는 문구였다. 인사팀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최 팀장은 싸구려 라미네이트 가구와 무기화된 라벤더 오일 냄새로 가득 찬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 폴더를 책상 위로 밀었다. 열어보았다. 내 이름, 내 직함, 그리고 이미 작성된 문서, 이지은 과장, 해고 최종 통지서, 사유, 보건규정 위반,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무단 식사. 나는 눈을 깜빡였다. 이거 농담이죠? 최 팀장은 권력에 대한 모든 것을 막장 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배운 여자처럼 웃었다. 여러 번 보고됐어요. 반복적인 규정 미준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 저는 리스크 메모를 태그하면서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은 거예요. 그게 위반의 전부라고요. 그녀는 반박해보라는 듯 볼펜을 2번 딱딱거렸다.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 과장님. 음식물은 탕비실에 있어야지 국책과제 감사로그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거의. 감사로그에는 음식물이 없어요. 제 감사 노트만 있을 뿐이죠. 덧붙이자면 법무팀이 아직도 승인 안 해준 47시 양식을 포함해서 모든 계약건에 대해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지은 씨, 이건 문서 작업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의 문제죠. 우리는 직장 내 표준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깨끗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계적이요? 내가 되물었다. 구두 경고 한 번 없이 사람을 해고하는 게 체계적인 건가요? 그녀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직원 핸드북에 서명하셨잖아요. 물론 그랬지. 입사 첫날 무급 초과 근무 조항과 퇴사 시 회사 머그컵 반납 조항 사이에 있던 그 부분에 서명했었지. 최 팀장은 감사로그나 조항 문구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생양을 원했고 내 목이 마침 손 닿는 곳에 있었을 뿐이다. 나는 해고 통지서를 내려다보고 날짜를 확인하고 서명했다.
곧 보안 요원이 에스코트할 거예요.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소지품은 다른 직원이 박스에 담아줄 겁니다. 내가 일어서자 그녀가 덧붙였다. 분명히 해두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렇겠지. 크래커와 참치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것만큼 비개인적인 일도 없으니까. 커피 머신을 지나갈 때 이미 그게 붙어 있었다. 싸구려 A사 용지에 인쇄된 내 사원증 사진,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대충 붙여놓은 것, 내 얼굴 위에 빨간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 해고 무단 취식, 재채용 금지, 누군가 내 턱 밑에 찡그린 입모양까지 그려놓았다. 이제 전문성에는 사무실 낙서도 포함되나 보다. 직원 몇 명이 그걸 쳐다보다가 나를 봤다. 재무팀의 어떤 남자는 킬킬거리기까지 했다. 다른 누군가는 세상에라고 속삭였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걸었다. 수치심은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만 작동하는 법이다. 나는 그들에게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내내 악몽 같았다. 규칙이 장면 중간에 바뀌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꿈. 8년의 무결점 기록, 경고 영회, 4번의 성공적인 감사 주기, 그리고 이제 나는 최수진의 무관용 엑셀 시트의 각주가 되었다. 하나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로비에서 나는 회전문 앞에 잠시 멈췄다. 휴대폰을 열고 보낸 편지함을 띄워 내 개인 계정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제목, 내부 라우팅 체인 미해결 위험 메모, 발주처 의존성 첨부 파일, 47시 양식을 포함한 활성 지정 감독관 계약 6건의 전체 컴플라이언스 로그.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내 눈을 피하는 보안 요원을 지나 갑자기 키보드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안내 데스크 직원을 지나 밖으로 걸어 나갔다. 머그컵도 스테이플러도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무거운 진실 하나는 챙겨 나왔다. 최수진은 그저 중간 관리자급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자른 게 아니었다. 그녀는 6개의 주요 국책과제에 대한 연방감사 추적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한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순간 태성솔루션은 규정 위반 상태가 되었다. 소급적으로 논쟁의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은 아직 모를 뿐이다.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자 정막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얇은 벽 너머로 이웃들이 말하는 소리보다 속삭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원룸 특유의 싸구려 정적이었다. 나는 인사팀이 미처 압수하지 못한 개인 물품이 담긴 에코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책상 위 선인장, 데이터 마녀라고 적힌 장난감 같은 머그컵, 그리고 그들이 내가 가져가게 내버려둔 참치 샌드위치. 마치 그게 모욕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바로 앉지 않고 멍하니 서서 재킷도 벗지 않은 채 늦은 오후의 햇살 속에서 춤추는 먼지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8년. 환송회도 없고 내 이름이 적힌 종이 박스조차 없이 그저 해고 통지서 한 장과 백화점 향수 냄새와 권력욕에 찌든 여자의 미소뿐이었다. 작은 부엌으로 가서 샌드위치 포장을 뜯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복수의 맛이 났다. 아니면 그냥 마요네즈 맛이거나. 어쨌든 나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씹었다. 먹는 행위 자체가 시위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다. 내 데스크톱에는 태성 솔루션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폴더가 하나 있었다. 하긴 태성 솔루션 사람들 대부분은 내 존재조차 몰랐으니까. 폴더 이름은 오프사이트 감사 전체 아카이브. 그 안에는 내가 손댄 모든 계약, 내가 제출한 모든 위험 신호, 일상 업무의 혼란 속에 묻혔다고 그들이 착각한 모든 이메일 체인의 하위 폴더가 들어있었다. 회사를 믿지 못해서 보관한 게 아니었다. 회사가 단 한 번도 믿을 만한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한 것이다. 나는 가장 최근의 보조금, 산업통상자원 부자금 지원으로 인해 고위험으로 분류된 일, 600억 원 약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형 하청 계약 폴더를 클릭했다. 내 눈은 메타데이터를 훑으며 어딘가에 묻혀있을 파일을 찾았다. 발주처 조항 연방감독 개정 6,
PDF. 찾았다. 문서를 열고 컨트롤 플러스 F를 눌러 지정 감독관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 사건. 세 번째 결과에서 내 시선이 멈췄다. 제17조 2항 실격 사유, 활성 계약 주기 동안 지정 감독관이 해고, 재배치 또는 기타 사유로 제거될 경우 내부 비위, 감독 소홀 또는 회사 윤리 강령 미준수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해당 보조금은 즉시 규정 미준수로 간주되며 독립적인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회사 제출 부록에 내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지정감독관 이지은 하청 라인 7시 델타. 숨이 턱 막히거나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번엔 아니었다. 배신감의 쓰라림은 이미 사라졌으니까 이제 남은 건 명확한 뿐이었다. 내부 비위, 내 표현이 아니라 최수진의 표현을 사유로 들면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고위험 조항의 트리거를 당겨버렸다. 인사팀의 그 사소한 체크박스 하나가 방금 이 0억 원짜리 지뢰를 밟은 것이다. 소급 적용으로. 태성솔루션은 보조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잃었다. 아직 계산을 끝내지 못했을 뿐. 그 감사 라인을 살려두고 있던 건 나, 내 자격증, 내 서명, 내 보안인가 뿐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샌드위치 하나 때문에 나를 잘라냈다.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해졌다. 그들이 해고 통지서를 제출하고 그걸 정책 위반으로 분류한 순간 발주처의 감사 리뷰를 시작할 모든 명분을 쥐어준 꼴이 되었다. 지연이나 경고가 아닌 전면적인 계약 위반. 나는 회사 조직도를 폰으로 띄워 확인했다.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정민호라는 사람은 입사한 지 3주밖에 안 됐다. 연방 정부 자격증도 없고 감독관인가도 없고 감사 이력도 없었다. 즉 서류상으로 현재 6개의 활성 국책 하청 계약을 감독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이는 제17조 2항에 따라 그들이 위법 상태로 운영 중임을 의미했다. 오래전 어느 교육 웨비나에서 들었던 문구가 메아리처럼 떠올랐다. 규정에 맞는 대체자 없이 지정 감독관 제거 시 자동 실격. 나는 PDF를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샌드위치를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마치 승리 그 자체인 양. 지난 8년 동안 내 이름도 모르는 임원들의 비위를 맞추고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오류를 수정하고 어느 전무가 분기별 발표에서 무결점 감사 주기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 로그를 3번씩 확인했다. 그리고 내가 인간답게 책상에서 점심 한 번 먹었더니 그들은 나를 건물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규정은 사내 정치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규정은 서명, 타임스탬프, 서류상의 이름을 따질 뿐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이제 태성솔루션 전체 디렉토리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사라지길 원했다. 좋다. 하지만 내가 문 밖으로 나갈 때 무엇이 나를 따라올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블랙커피처럼 정신을 또렷하게 만드는 정밀함에 뇌가 계속 돌아갔기 때문이다. 8년 동안 나는 모든 일탈을 기록하고 모든 내부 지연을 로그에 남기고 모든 컴플라이언스 실패의 부스러기를 그 근원까지 추적했다. 태성솔루션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였다. 유일한 변수는 내가 아는 걸 또 누가 아느냐는 것뿐. 오전 6시 47분 노트북을 켰다. 슬랙 메시지도 팀즈 알림도 없었다. 회사 스파이웨어 없는 데스크톱의 고요한 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를 내리고 어제 입은 블라우스 차림으로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보안 메일인 프로톤 메일에 새 창을 띄웠다. 수신, 보안 계약 담당, 정부 조달청 또는 산업부, 제목, 감독 명단, 조회 요청, 하청, 라인 7시, 델타. 좋은 아침입니다. 하청 계약 7시 델타에 대해 현재 제출된 감독 명단의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지정감독관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은 드림. 짧고 중립적이며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썼다.
비난도 경고도 없이 그저 누가 먼저 움찔하는지 보려고 시스템을 툭 건드린 것이다. 전송을 누르고 깜빡이는 커서를 몇 초간 응시하다가 노트북을 닫고 옷을 갈아입었다. 법정 드라마 주인공처럼 서성거릴 필요는 없다. 진짜 파국은 폭발적인 법정 독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받은 편지함과 타임스탬프로 조용히 펼쳐지는 법이다. 오전 9시 12분 알림음이 울렸다. 정부 조달청 보안계약 담당자의 한 줄 답장이었다. 제목 리 감독 명단 조회 요청 하청 라인 7시 델타 귀하는 더 이상 인가 명단에 없습니다. 그게 다였다. 이지은 씨께라는 인사말도 없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차가운 확인뿐. 나는 손가락 관절을 꺾고 답장을 열어 타이핑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17조 2항 1호에 따른 위반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번째 문장을 추가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인계나 규정에 따른 재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성솔루션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은 어제였으며 내부 비위 명목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전송 클릭. 검은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건 복수심이 아니었다. 이건 산수였다. 조항 더하기 트리거는 결과값. 나는 그걸 막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몇 주 전부터 백업 플랜으로 준비해뒀던 서류였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멍청한 사람들을 위한 낙하산 같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이제 그게 내 생명줄이었다. 이지은 개인 사업자, 오디트 네스트 컨설팅으로 공식 명칭 변경, 서울의 사업자 등록, 고유 번호증 발급, 제한적 서비스 태그 등록. 오디트 네스트 컨설팅은 현재 태성솔루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해고일인 10월 16일부로 해당 법인에 대한 계약적 의무가 없음을 밝힘. 나는 반으로 잘린 내 사원증 사진을 스캔해서 올리고 지정 감독관 자격 상실로 인한 연방정부 보안인가 정지를 확인하는 PDF를 첨부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으로 새 메시지 창을 열었다. 이번엔 다른 메일함이었다. 수신, 강혜원 변호사 태성 법무팀. 숨은 참조, 내 개인 아카이브, 제목 제17조 2항. 본문 없음, 제목만 보냈다. 강혜원 변호사는 알 테니까. 2년 전 아직 법무팀에 문화정렬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있었던 시절 야근하며 규정 매핑을 할 때 나와 함께 제17조 2항을 체크했던 사람이 그녀였으니까. 그녀는 예리했고 조용했고 우리처럼 저평가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인사팀의 권력 노름을 싫어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마른 건초 더미에 불붙은 성냥을 던지는 게 아니었다. 나중에 연기를 못 봤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이었다. 노트북을 덮고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태성솔루션의 이지은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이해상충 관계가 없고 태성솔루션의 실수를 증명할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보유한 연방정부 등록 감사 컨설팅 회사의 대표였다. 비계를 세우는 사람들의 재밌는 점은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너지고 나면 어디에 나사가 빠져 있는지 지도를 가진 사람은 오직 그들뿐이다. 첫 번째 균열은 전화나 공식 통지서가 아니라 공유 드라이브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빵 부스러기에서 시작됐다. 정부 발주처 쪽에서 접속 로그를 확인하려다 태성솔루션 서버에 찬물 끼얹듯 날아든 핑이었다. 연락관이 일상적인 감사 크로스 체크를 돌렸을 것이다. 문서 버전 관리를 확인하거나 양식 제출 시간을 동기화하려 했겠지. 중요한 건 하청 7시 델타에 연결된 보안인가, 인증서가 불일치, 인가 만료 감독관 제거됨, 상태 미해결이라는 오류를 뱉어냈다는 것이다. 오전 7시 41분 태성솔루션의 컴플라이언스 서버에 정부 디지털 포털로부터 5개의 요청이 쏟아졌다. 그리고 메시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요청, 감독 연속성 확인, 요청,
대체 지정 감독관 신원 확인, 요청, 사고 대응 소명서 제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박상훈 전무근은 마치 갑옷처럼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다녔다는 오전 10시쯤 소식을 들었다. 조직 문화 허들 미팅 중간에 법무팀 누군가가 들어와 준 필터 오류처럼 얼굴색이 변할 만한 내용을 속삭였을 때였다. 10시 7분 박 전무는 다음 2개의 미팅을 취소하고 전사적인 내부 감사를 잡았다. 즉시 전체 범위, 부서 간 협업, 전원 소집,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정민호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건 욕이 아니다. 그냥 팩트다. 그는 고작 출근 25일 차였다. 온보딩 수습 교육도 안 끝났다. 아직도 쉐어포인트를 그 폴더 같은 거라고 불렀다. 그런 그가 지금 내 이름이 모든 줄마다 찍혀있는 리스크 장부를 들고 6개의 주요 하청 계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계약 6건, 2영억 원, 사라진 보안인가 하나. 그는 허둥지둥하며 보관된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내 접속 로그를 대조하려 했다. 문제는 로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감사 추적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0시 19분 컴플라이언스 리더십 채널에서 내부 슬랙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번호 계정으로 블라인드 앱에 스크린샷이 올라왔다. 제목, 감사 종료 전에 지정 감독관 없앤 사람 누구냐. 상황은 악화되었다. 댓글 하나. 잠깐, 왜 아직도 산업부 원장에 그 여자 이름이 있어? 다른 댓글. 누가 법무팀 좀 불러. 이거 조항 17 위반이야. 그리고 더 절박한 댓글. 감사 기간까지 영업일 기준 11일 남았어. 해결해. 11시 30분쯤 누군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발신자 정보 없음. 나는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인사팀의 감정적 숙청에서 구해낸 데이터 마녀 머그컵에 미지근한 커피를 담아 마시며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폭풍이 휘몰아치는 걸 지켜보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몇 달 전 아직 투명 인간이었을 때 모든 작업을 끝내뒀으니까. 그들이 컴플라이언스를 그저 체크박스나 형식적인 절차, 진실성에 대한 파스텔 톤 포스터로 장식해놓고 불편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던 그때 말이다. 이제 내가 경력의 대부분을 바쳐 구축한 바로 그 리스크 관리 대장, 리스크 레지스트리,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리스크는 있지 않으니까. 리스크는 회사의 회식이나 무관용이라는 PR 슬로건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리스크는 서류의 흔적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흔적은 여전히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내 반대편에서 박 전무는 서성거리고 정민호는 익사 직전이었으며 최수진은 아마 임원실 구석에서 역경을 통한 리더십에 대한 링크드인 글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보안인가가 없었다. 누구도 조항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미해결된 모든 메모와 덜렁거리는 47시 양식을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연결하는 내부 라우팅 로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만 빼고.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아직은 식은땀 좀 흘리게 놔두자. 8년치 이메일을 뒤지며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꼬였는지 찾게 놔두자. 투명인간으로 지낸 세월의 재밌는 점은 유령이 영수증을 챙겨뒀을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편지는 오전 8시 4분에 태성솔루션의 메일함에 도착했다. 제목, 공식감독 소명 요청, 긴급 회신 요망. 박상훈 전무수신, 법무팀, 컴플라이언스팀, 발주처 관계자 참조. 차갑고 정확한 10줄. 하청 라인 7C 델타부터 9B 킬로까지 지정감독관 이지은의 제거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을 요청함. 보조금 협약 제17조 2항에 의거 감독관 변경은 규정에 따른 인가 및 공개가 필요함. 48시간 이내에 합당한 소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고위험 기관으로 상태가 변경되며 후속 자금 조치가 취해질 것임. 박 전무는 패닉에 빠졌고 정민호는 포기했고 최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정오 무렵 법무팀의 답변이 작성되고 수정되고 법적 책임을 뺀 채 전송되었다.
계약서를 수수께끼로 규칙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언어였다. 이지은 과장의 제거는 보조금 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내부 인사 조치에 따른 결과임. 연방 감독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은 없었음. 심지어 문화개혁과 직장 내 행동, 기대치 표준화에 대한 문단까지 집어넣었다. 법무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화자찬하며 하이파이브를 했을지도 모른다. 오후 4시 42분 정부 요원이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해당 감독관은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제17조 2항에 따르면 이는 활성 감사 주기 동안의 내부 비위에 해당합니다. 즉시 발효, 하청 라인 7시, 델타부터 9p 킬로까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방 자금 동결 조치됩니다.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싸움도 항소도 없었다. 500억 원 약 4천만 달러짜리 파이프라인이 인사팀의 헤드라이트 앞 사슴처럼 얼어붙었다. 그리고 형광등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최수진은 아마도 자신의 사원증이 건물 밖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이다. 나는 워싱턴 DC, 아니 서울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 앉아 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았다. 태성솔루션에서 온 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감히 내게 직접 연락하지 못했다. 하청 매핑 작업을 같이 했던 발주처 기술팀 친구가 시그널 앱으로 보낸 한 줄이었다. 그쪽들 쫄았어. 나는 웃지 않았다. 만족감은 없었다. 그저 필연일 뿐. 이틀 전에 선로 변환기를 돌려놨으니 기차가 선로를 바꾸는 걸 지켜보는 것과 같았다. 그때쯤 내 서류 작업은 끝나 있었다. 오디트 네스트 컨설팅 등록 완료, 직인 날인 개업, 사업자 번호 발급, 연방 시스템 등록 완료. 태성솔루션에서는 절대 구현하지 못하게 했던 중복성, 조항, 보호장치들로 법적 구조를 짰다. 그날 밤 나는 평행한 다른 에너지부, 보조금 과제를 수행하는 하청업체와 만났다. 우리는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빛나는 루프탑 바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며 감독 무결성 모델, 감사 조정 일정, 모니터링 위험 임계값에 대해 이야기했다. 샌드위치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오후 9시 3분 그들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계약, 전체 감사 지원, 높은 신뢰 등급, 시작 금액은 5자리 숫자 1,000만 원 단위. 집에 돌아와 낡은 후드티로 갈아입고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태성솔루션 시절에 유일하게 남은 사진을 쳐다봤다. 3년 전 팀 사진이었다. 나는 그 안에 없었다. 그들이 나를 부르는 걸 깜빡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억할 것이다. 내가 소란을 피워서가 아니라 침묵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시한 모든 리스크에 태그를 달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조용히 성실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책상에서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령을 해고했고 유령은 장부를 다시 썼다. 이제 분노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그들은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나를. 하지만 컴플라이언스는 흙과 같다. 그 안에 무엇을 심었는지 잊지 않는다. 그리고 태성솔루션이 심은 건 편법과 오만, 그리고 깊이 팔수록 악취가 나는 서류상의 썩은 뿌리였다. 발주처의 사전 감사 질의서는 자금 동결 3일 후에 도착했다. 폭풍 전에 가벼운 노크. 뭐가 잘못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냐고 묻는 종류의 질의서였다. 가장 첫 번째 질문, 이지은 씨의 퇴사 후 감독관 인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오. 정적, 그리고 아수라장. 새로 왕관을 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정민호는 모든 버전 관리 로그, 결제된 양식, 모든 슬랙 메시지를 뒤졌다. 문제는 시스템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내가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시스템이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었다. 재배치도, 업무 대행 메모도, 내 뒤를 이어 시스템에 로그인한 자격 있는 대체자도 없었다. 즉, 내 해고 이후 그들이 손댄 모든 계약은 방사능 오염 구역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내부 감사가 들이닥쳤다. 쿠데타의 주역 박상훈 전무는 유리로 된 회의실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법무팀, 재무팀, 그리고 포렌식 회계 다큐멘터리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외부 감사 컨설턴트 2명이 배석했다. 그들은 감독 흔적을 한 줄 한 줄 훑었고 그 모든 줄은 나에게로 이어졌다. 미해결된 모든 플래그, 누락된 47번 양식, 불완전한 인가 패키지, 모두 문서화되어 있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으며 내 감사록으로 추적 가능했다. 컨설턴트들은 그것들을 하나씩 출력해서 증거물처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리고 모든 용지의 하단, 그들이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을 조용한 바닥글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올테가 제이, 위험 플래그, 내부 검토 전용. 박 전무는 재기랄하고 작게 욕을 뱉었다. 하지만 인사팀은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다. 최수진 팀장은 긴급 타운홀 미팅을 잡고 회사는 결정에 변함이 없으며 문화적 진실성이 컴플라이언스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내 해고를 직장 내 행동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포장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 누군가 그 사진을 유출했으니까. 처음에는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시그널 단톡방과 비공개 링크드인 그룹을 타고 산불처럼 번졌다. 내 사원증 사진을 흑백으로 출력한 종이, 상단에 빨간 매직으로 쓴 글씨, 해고 무단 취식, 구석에는 재채용 금지, 게시자가 덧붙인 캡션, 이거 너지 최 팀장? 그게 성량이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확실한 건 그 점심 한 끼가 우리 회사에 500억 원 손해를 입혔다는 거네. 우리를 규정 준수하게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을 재채용 금지? 대단한 전략이다. 그 여자가 경고했잖아. 너네가 비웃었고 이제 우린 교과서 살해 연구감이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내가 법무팀에 47시 양식을 상기시켰던 옛날 슬랙 대화를 찾아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사내 위키에 썼던 메모를 찾아냈다. 제목, 제17조 2항 망치기 전에 읽어보세요. 내가 해고되기 전 조회수는 딱 3회였다. 이제 그 글은 전사적으로 트렌딩 1위였다. 최 팀장은 수습을 시도했다. 후속 글을 올렸다. 컴플라이언스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군가 내 리스크 추적표 스크린샷과 함께 답글을 달았다. 네, 원래는 그 사람의 진짜 업무였죠. 그동안 나는 맨발로 아파트 바닥에 앉아 팟타이 배달 음식을 통째로 먹으며 이 붕괴 과정을 타임랩스 영상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편지가 왔다. 이메일이 아니라 진짜 봉투에 담긴 편지였다. 하청 매핑 업무를 할 때 알게 된 발주처 연락관이 보낸 것이었다. 이모티콘은 절대 안 쓰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빨간 펜으로 내 조항 서식을 교정해주던 그런 사람이었다. 안에는 내 이름이 상단에 타이핑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은 씨, 그들은 당신이 부채인 것처럼 설명하려 하더군요.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다음번엔 그들은 당신이 뭘 먹고 있었는지부터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나는 2번 읽었다. 그리고 곱게 접어서 깨진 사원증 조각과 마지막으로 출력한 내 감사 장부가 있는 서랍에 넣었다. 분노도 고소함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진실뿐. 나는 태성 솔루션을 불태우지 않았다. 그들은 서류 위에 집을 지었고 점심 식사가 법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한 순간 스스로 성냥을 던진 것이다. 그날 아침 태성 솔루션 회의실의 공기는 수박이라도 쪼갤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다.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10명의 남녀가 마치 겁먹은 초등학생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다. 모두 테이블 끝에 앉은 조용한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척하면서 말이다. 아무도 눈을 뗄 수 없는 바인더를 든 회색 재킷의 연방정부 요원. 최수진은 그 자리에 맞춰 옷을 입었다. 차콜색 블레이저, 보수적인 진주 목걸이, 흐트러짐 없이 고정한 머리. 그녀는 정치인처럼 웃으며 연습된 정밀함으로 말했다. 모든 음절이 인위적인 자신감으로 코팅되어 있었다. 링크드인에 올릴 글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 같네요.
우리는 직장 내 행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지은 씨를 해고한 결정은 성과가 아니라 전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음식물 규정 위반은 선례를 남기니까요. 특히 컴플라이언스 역할에서는요. 공개적인 음식물 규정 위반. 그녀의 말만 들으면 내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스파게티라도 천장에 뿌린 줄 알겠다. 이 사회에 누군가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살폈다. CFO, 최고 재무 책임자는 곁눈질로 법무팀을 봤다. 쿠데타의 주역 박전무는 말없이 노트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정부 요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에이스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 특유의 느릿하고 결정적인 자신감으로 바인더를 열었다. 최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읽었다. 제17조 2항 D목. 활성 감사 주기 중 지정 감독관의 해고는 내부적인 정당화나 사유와 관계없이 연방 컴플라이언스 프로토콜의 즉각적인 위반을 구성한다. 이러한 위반은 사전 승인된 승계 절차가 문서화되고 검증되지 않는 한 필수 자금 동결 및 독립적인 감독 검토를 유발한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고개를 들었다. 이지은 씨의 인간은 해고 당시 유효했습니다. 승계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재배치 프로토콜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하들의 표현대로라면 해고 사유는 내부 비위였으므로 이는 위반을 가중시킵니다. 그는 바인더를 덮었다. 그 소리가 방을 반으로 가르는 듯 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법적 용어로 싸움을 걸지도 않았다. 그냥 끝이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변호사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다. 펜은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마치 무슨 일이 닥칠지 아는 것처럼.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다. 최 팀장은 눈을 너무 빨리 깜빡였다. 누군가의 물잔이 탁자에 닿으며 떨렸다. CFO의 턱이 살짝 굳었다. 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대비하는 것처럼. 박 전무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한숨? 아니면 충격에 죽어버린 사과였을까? 추측하건대 요원이 계속했다. 하청 7C 델타 위반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겠죠. 다시 침묵. 그러다 박 전무가 목을 쥐어짜며 말했다. 우리는 그게 사소한 인사조치, 책상 정책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몰라. 계약서를 안 읽으셨군요. 요원이 간단하게 말했다. 아니면 읽었더라도 존중하지 않았거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인더를 끼고 시계를 고쳐 찼다. 점심시간 전에 이런 파국을 3군데 더 처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주말까지 전체 검토팀이 파견될 겁니다. 48시간 내에 일정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외부 컴플라이언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렇게 그는 걸어 나갔다. 악수도 부드러운 말도 없이 상처만 남기는 침묵과 함께 퇴장했다. 이사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랬다. 마치 누군가 이게 다 농담이었다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몰래카메라 팀이 튀어나와 속았지 라고 외쳐주길. 샌드위치 이야기가 수백억 원의 연방 자금 동결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주길.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이건 감사주기였다. 그리고 그들과 이 심판 사이를 막아주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나였다. 최 팀장이 법무팀을 향해 돌아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되돌릴 수 있나요? 변호사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연방인가 감독관을 해고했어요. 그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잠그고 빗장을 지른 문 뒤 어딘가에서 태성 솔루션은 깨달았다. 조직도에서 지워버린 컴플라이언스 유령이 돌아왔다는 것을. 복수가 아니라 영수증을 들고. 동결은 풀리지 않았다. 더 깊은 조사로 감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밝혀지면서 500억 원은 750억 원이 되었다. 다른 계약들도 플래그가 걸렸다. 업체 파일은 소급적으로 수정되었고 빨간 줄이 그어졌고 발주처는 이메일이 아니라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공식적이고 차갑고 번호가 매겨진 무시할 수 없는 통지서들. 태성솔루션의 자금줄은 단순히 꼬집힌 게 아니라 연방정부의 자물쇠로 굳게 잠겨버렸다. 시스템에는 주홍 글씨처럼 공개감사 일정이 박제되었다. CEO는 이사회가 있은 지 이틀 뒤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보도자료는 온통 유행어뿐이었고 실속은 없었다. 아무도 감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몇 시간 만에 그의 링크드인은 조용히 민간 부문 컨설팅으로 바뀌었다. 번역하자면 수치심에 숨었다는 뜻이다. 최수진은 금요일에 제거되었다. 해고가 아니었다. 재배치였다. 인사팀은 제 식구를 그렇게 잡아먹는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문틈으로 접시를 밀어넣듯이 작별 이메일도 없이 그저 회수된 사원증과 청소 용역이 치워버린 책임감을 통한 탁월함에 관한 액자 문구뿐이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 회사 오디트 네스트 컨설팅은 다음 주에 계약 제안을 받았다. 한때 태성솔루션을 믿었던 바로 그 발주처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외부 감독 기관을 선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퇴사를 마이크로 단위까지 문서화해뒀기 때문에 상처에 딱 맞는 메스처럼 그 조건에 부합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낸 청구서는 대칭의 걸작이었다. 145만 원, 외부 감독 유지비, 지급 기한 10일 고객, 태성솔루션, 서비스 내역, 연방 컴플라이언스 소생술. 한때 내 얼굴을 탕비실 벽에 붙여놨던 사람들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건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새 사무실은 크지 않았다. 방 2개, 높은 창문, 못생긴 회색 카펫 위로 먼지 쌓인 햇살이 비쳤지만 내 것이었다. 창가에는 반쯤 죽은 다육식물이 회의적인 인턴처럼 앉아 있었고 내 맞은편에는 비서의 책상이 있었다. 색색의 포스트잇과 아무도 손대지 않는 사탕 단지가 놓여 있었다. 오후 12시 1분 나는 서랍을 열어 신선한 샌드위치를 꺼냈다. 칠면조, 체다 치즈, 머스터드를 넣은 호밀 샌드위치. 한 입 베어 물었다. 미팅도 경고도 코팅된 행동 수칙표도 없이 그저 책상에서의 점심 식사였다. 맞은편에는 그날 이후 봉인해뒀던 작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태성솔루션 시절에 내 낡은 사원증이 들어있었다. 인사팀이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반으로 부러뜨려 놓은 것. 추억 때문이 아니라 의식을 위해 보관해뒀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로 한번 돌린 다음 파일 캐비닛 옆에 문서 세단기에 떨어뜨렸다. 위잉, 플라스틱이 비명을 질렀다. 과거가 톱니바퀴 사이로 조각나 사라졌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다. 헤드셋이 비뚤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건조했다. 대표님, 태성솔루션이 또 전화했는데요. 항소권 맡아주실 수 있냐고 묻네요. 나는 씹고 삼키고 냅킨에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식사 중이라고 전해줘요. 여기까지 읽어준 탕비실의 전설들 고맙다. 더 많은 혼돈을 원한다면 구독하시길.